예정된 시각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리더십 코리아 2024년 유럽 필드 스터디 보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순서로 먼저 한국 리더십 학교 23기 찬양팀 학생들의 찬양으로 식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 시간 필드 스터디 보고회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리더십 학교 동문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잠시 함께 인사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쪽에 앉아 있는 학생들이 이번에 같이 필드 스터디에 다녀온 23기 학생들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이 리더십 학교 동문들을 바라보며 함께 인사하고 함께 축복해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우리가 이 시간을 먼저 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동하시는 분들, 또 여건이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할까요?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우리 다시 함께 처음부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그 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그 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의 열매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이 시간 우리 하나 되어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또 하나된 공동체로 함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이 시간 다시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우릴 하나로 부르셨네. 주 안에서 형제된 우리 십자가의 보혈 자유케 했네. 구원받았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거룩한 나라 주의 백성 이제 일어나 승리 선포하며 함께 나가세.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인도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인도나. 우리 하나 되어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의 이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 리더십 학교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 불러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23기의 필드 스터디를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시간 속에 역사하셨던 선한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오늘의 이 시간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 하나의 단계임을 아버지 믿고 이 시간과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유럽 필드 스터디를 잘 다녀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주의 일하심을 나누고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흩어져 있던 우리를 한국 리더십 학교로 모으시고 6개월 동안의 배움의 자리에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와 통일한국을 소망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필드 스터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유럽에서의 모든 일정 가운데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모든 여정에서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하시고 영육 간의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 보듬고 챙기며 공동체가 하나 되어가는 훈련의 과정을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한 시간과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필드 스터디 보고회를 통해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필드 스터디 기간 동안 공동체 안에서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필드 스토리를 통해 배운 떠남, 만남, 배움, 결단의 시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길 원합니다. 부득이 필드 스터디에 함께하지 못한 동기들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현장에서 배우고 익힌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각자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분들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 유럽에서의 배움을 향유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함께하신 임성빈 학교장님과 교무위원님, 조교단 분들의 섬김으로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고 듣게 하신 것을 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온전히 익혀 주님의 제자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배움이 한국 리더십 학교 23기가 이야기 프로젝트를 통해 열매 맺어가길 간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늘의 은혜와 지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시작부터 끝까지 감사받게 할 수 없음이 얼마나 은혜인지 알기 원합니다. 감사의 주제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오늘 리더십 코리아 2024년 유럽 필드 스터디 보고에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여러 동무님들, 교수님들, 또 이사님들께서 방문 주셨는데요. 잠시 소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늘 우리 학교를 든든한 섬김으로 함께해 주시는 등기 이사님들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김경진 이사장님, 임성빈 학교장님, 강인구 이사님, 김세중 이사님, 홍순자 이사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늘 든든하게 우리 학생들에게 귀한 가르침을 베풀어 주시는 교수님들과 협력기관 관계자분들께서 오셨는데요. 김윤희 대표님과 한장순 대표님, 이천하 회계사님, 정진호 대표님, 이희영 교수님, 홍성호 교수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동문회 및 동문 이사님들로 정재원 동무님, 김주순 동무님,
김정태 동무님께서 방문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해 주신 모든 리더십 학교 동문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특별히 내빈 가운데 우리 학생들이 룩셈부르크에서 풍성한 수학을 할 수 있도록 도움주신 김윤희 대표님께서 가족분들과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김세중 이사님과 전일심 권사님께서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김경진 이사장님을 앞으로 강단으로 모시고 축사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박수로 이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필드 스터디를 한 우리 학생들이 함께 있는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아마 감격이 대단할 것 같은데 많이 식었나요? 아직도 따끈따끈합니까? 얼마나 좋은 그런 시간을 보냈을까. 저희는 이 한국에 있었으니까 상상만 합니다. 근데 아마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평생에 남을 또 여러분의 인생을 확실하게 잡아줄 그런 좋은 경험을 했을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저희 이 온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 우리 한국에 남아서 후원하고 기도한 분들이 또 선생님들 이렇게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마음과 그 열정을 우리가 좀 오늘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느꼈던 거, 또 여러분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또 다시 함께 나눠주신다면 또 우리 함께 또 돕는 우리 이사님들이나 또 함께 선생님들,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의 마음이 또 뜨거워질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여러분의 후배도 또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양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귀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잘 가꾸어서 이 땅에 또 우리나라에 또 우리 전 인류를 위해서 큰 봉사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모임이고 어찌 보면 자그마한 출발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또 여러분의 인생을 꽃피울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귀하게 여기면서 여러분의 이 좋은 친구들과 더불어서 정말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축사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필드스터디 브리핑을 필드스터디 조교로 섬겨주신 박지영 조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년도 필드스터디 조교를 맡은 21기 졸업생 박지영입니다. 제가 간단히 필드스터디 전반과 예산 사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필드스터디는 7월 13일부터 22일 한국 도착하는 일정으로 총 8박 10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7박 9일의 여정이었는데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결항으로 부득이 제네바에서 하루 더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임성빈 학교장님을 기준으로 KLS 23기 학생 26명, GLS 3기 학생 4명, 클스 스텝 5명, GLS 스텝 1명 하여 총 37명이 근본 필드스터디에 참여하였습니다. 작년과 동일하게 세 도시를 총 방문하였는데요. 베를린에서는 4일 동안 머물면서 독일 통일의 역사, 독일 정치 공공 부문 리더십을 주제로 총 16개 기관 장소를 방문하고 관련 인물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룩셈부르크에서는 하루 동안 머물면서 세 기관을 방문하며 유럽 통합의 역사와 의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네바에서는 다양한 국제기구 및 비영리 기관을 방문하며 글로벌 리더십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졌고 종교개혁 주요 장소를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시별 보다 자세한 소개는 추후 학생들이 직접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필드 스터디가 특별했던 점은 바로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태도, 서로를 향한 섬김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특히 이번에 학생들이 학구열이 굉장히 높아서 모든 기관에서 아주 활발히 질문을 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필스에 다녀온 후에 저희가 방문했던 기관 중 하나인 룩셈부르크의 유럽 투자은행 스피커분이 보내주신 메일을 함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네, 보험 메일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그 스피커분이 말씀하셨냐면은 저희 학생들이 정말 훌륭했다. 스피커가 만난 그룹 중에 최고의 그룹이었다. 학생들이 토론에 잘 참여했고 노트도 열심히 하고 훌륭한 질문도 굉장히 많이 했다. 학생들로부터 오히려 이제 배웠고 다시 방문하기를 이제 희망한다고 이제 말해 주셨는데요. 정말 이제 이번에 학생들이 기관별로 정말 질문을 활발히 해서 저희가 다음 일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질문을 끊게 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이제 학생들의 이제 서로 삶을 살피고 또 이제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필드 스터디를 더 필드 스터디답게 하는 것은 이제 학생들의 멋진 태도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날개를 펴고 배움의 시간에 이제 흠뻑 빠질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이제 감사한 손길 덕분인데요. 특별히 기관 방문에 도움을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김세중 이사님을 통해서 현재 프렌즈 오브 룩셈부르크 대표님이신 김윤희 대표님과 저희가 감사하게 이제 연결이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룩셈부르크 모든 여정을 사실 이제 연결을 해주셨는데요. 특별히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제 유럽 투자은행의 경우 올해 처음 방문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처음 컨택을 했을 때 기관 일정이 바빠서 이제 저희가 방문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이제 답변을 받았었는데요. 김윤희 대표님께서 이후에 섬세히 소통해주시고 이제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가 결국에는 이제 유럽 투자은행을 방문을 할 수 있었고 이제 덕분에 귀한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시간과 마음, 재정을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이곳에 계신 한장순 메데어 한국지사 대표님을 통해서 저희가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메데어 본부에 다녀올 수 있었는데요. 늘 저희 마지막 날 저녁 일정으로 이제 다녀오는 메데어에서 뜨겁고 감동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후 저희가 이제 재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필드 스터디에 필요한 비용들은 크게 항공권, 여행자 보험, 숙박, 식비, 버스비 등 이제 비용이 소비가 되는데요. 금년도에는 총 1억 7,468만 7,041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수입으로는 저희 클스의 경우는 항공권만 이제 참가비로 받고 그 외 항목은 이제 후원을 통해 저희가 학교에서 지원을 하는데요. 학생들 참가비가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GLS의 경우는 이제 항공권을 자체 구매하였고 그 외 5인에 대한 숙박, 식비, 교통 등을 금액을 참가비로 이제 보내었습니다. 개인 및 기관에서 또 의사회비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덕분에 금년도 필드스터디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클스 동문 총 30여 분의 이제 동문 선배님과 이제 4개의 기수 일동이 이제 후원으로 함께해 주셨고 총 6개 교회 및 단체에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또 총 10분의 등기 및 동문 이사님께서 필스를 위한 특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재정 사용 내역은 한국 리더십학교 홈페이지 내에 곧 올라가게 될 재정 보고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내주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잠시 필드 스터디 브리핑을 들으셨지만 우리 학생들이 유럽에서 보고 느끼고 배운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이 베를린과 룩셈부르크, 제네바에서 어떤 기관들을 방문했고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조금 더 소상히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를린에 대해서 심기주 학생이 발표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저는 필드 스터디 중에서 이제 독일 베를린 발표를 맡은 23기 심기주입니다. 먼저 이제 전체적인 브리핑을 한번 드린 다음에 이제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먼저 이제 박물관 섬의 수많은 동상들과 이제 박물관의 장식들을 보면서 저는 독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자연스럽게 삶의 일부로 또 진심으로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배우고 그리고 가르치는 그런 독일인들의 모습을 특별히 유대인 추모비를 비롯한 베를린 장벽, 기념관 등 이를 베를린 곳곳에서 볼 수 있었고 이를 담담하게 설명하는 독일인들의 눈에서 반성과 발전에 대한 의지를 보았습니다. 저와 제 조국의 나와 내 조국의 치부와 희망을 함께 봐야 한다는 책임과 용기, 믿음이 실제로 저한테 그것을 보면서 심어졌습니다.
말로만 책으로만 이해한 것과 현실에서 직접 보고 듣는 것은 확실히 차이가 있다는 걸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독일과 베를린. 독일은 일본과 같은 전범국입니다. 하지만 6.8혁명의 덕분인지 혹은 주변 강대국들의 생존 문제 때문인지 경제적 문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독일은 아마도 살기 위해서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았고 반성하며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법으로는 나치를 금하고 강력한 리더십의 등장을 경계하며 오히려 법으로 이를 견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리더십 학교의 이 리더십이란 말에도 살짝 이제 부담을 느끼는 것도 볼 수 있었고요. 분단의 아픔을 알지만 자신의 잘못으로 얻은 분단과 다르게 한민족의 분단은 일본 등 주요 전문국들을 대신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다른 이런 한국의 분단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너무나 많은 것이 해결되지 않고 묵혀 있고 그렇게 방치되어서 시간이 흘러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는 40년 전 상처, 80년대 군사 독재와 70년 전 상처, 50년대 한국 전쟁, 그리고 75년도 더 된 상처, 일제 강점기를 볼모 삼아 어느 상처가 더 아프냐 하며 싸웁니다. 어느 것도 봉합되지 않았고 이런 면에서 사실 화끈하게 저희가 나중에 또 방문하게 된 SED 독재 청산재단 같은 곳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활발하게 활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온갖 이해관계로 꼬여있고 한 사건의 피해자가 다른 사건의 가해자로 한 사건에서 손해를 입은 자는 다른 사건에서 이득을 얻었다는 것이 너무 저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따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의식들을 생각하면서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것은 베를린 장벽 기념관과 이제 이스트사이드 갤러리를 방문했을 때 이제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형제 입맞춤입니다. 구소련 정권이 한창 붕괴하기 시작하던 베를린 장벽 붕괴 직후 이스트사이드 갤러리에 그려진 형제 입맞춤은 이들의 모순을 고발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들의 이제 친밀함을 이제 나타낸 것인데요. 동독의 치부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랜드마크로 삼는 이런 베를린 시민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박물관 성과 이제 베를린 동교회 이 사진이고 여기서는 이제 5개 박물관이 있는데 구박물관, 신박물관, 국립회화관, 보대박물관, 페르가몬 박물관 이렇게 있었고 또 돔으로 이루어진 교회 박물관 일정의 시작을 알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화해교회를 갔는데요. 베를린 장벽으로 분단된 자리에 있던 교회 화해라는 작품이 인상적이었던 곳이었고 평화의 시대에 들어서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교회 자리는 점점 뒤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발전할수록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점점 축소될 텐데 그 사회에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여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또 비전 선언문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베를린 자유대학과 이제 이은정 교수님, 베르너 페니 박사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베를린 대학이 동독 지역에 있었고 자유대학은 동독의 탄압을 피해서 새로 서베를린에 세운 대학입니다. 이곳에 한국학과 이은정 교수님 먼저 배웠는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이제 한국인으로서 숙이고 들어갈 필요 없다. 우리의 방식이 옳다면 때로 밀고 나가는 자신감도 필요하다. 배울 때는 배우고 밀고 나갈 때는 밀고 나가야 한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또 베르너 페이니 박사님은 먼저 시작하실 때 독일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다. 한국과도 많이 다르다. 하지만 이것이 독일인의 눈에서 본 독일의 통일이라는 것, 그리고 독일인의 눈으로 본 한국의 현상이라는 것, 제3자의 눈으로 나 자신과 한국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이고 참고할 만한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동독 사회주의 통일당 SED 독재 청산재단입니다. 여기서 이제 에코백을 또 가져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요. 거기에 역사적 의무로서의 추모 이런 문구가 전 세계 언어로 써 있었고 한글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의무라는 것, 정의를 세운다는 측면에서 참 배울 것이라는 것을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되어 지금까지 온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체크포인트 찰리와 공포의 지형학입니다. 30년 전까지 이곳이 분단된 곳이라는 게 이런 랜드마크들을 볼 때마다 느껴졌고 다른 신호등 문양등 이제 동베를린, 서베를린 그런 게 달랐는데 문양들이 이런 게 이념이란 게 대체 뭐길래 이렇게 사람을 갈라 못 만나게 하는 것일까? 한국은 왜 중국도 대만도 이스라엘도 팔레스타인도 갈 수 있는데 북한을 못 가는 걸까? 누구는 종교가 반인류적인 악이라고는 하지만 글쎄 이념도 해악으로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20세기 이념의 충돌을 빼놓고 종교만을 말하는 이들은 사실 이념에 너무 푹 담가져서 이를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독일에서 또 하나 깨닫게 된 것은 이 마주하는 것과 토론하는 태도였습니다. 여기서는 잘 안 보이지만 이제 그 많은 그 독일의 학교들에서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자신들의 치부를 설명하는 걸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마주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과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에 가서 이제 임상범 대사님의 이제 강의 및 소개를 들었습니다. 제조 강국의 독일, 한국과의 협업의 시너지를 기대한다는 말씀을 비롯하여 많은 질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 이후에 빌리 브란트 재단을 갔습니다. 역사상 어떤 지도자도 과거의 치부를 향해 무릎 꿇는 것은 정말 흔하지 않다. 물론 유대인 추모비에서만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 논란이 되기는 하지만 이것만이라도 정말 대단한 것은 사실이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 이것이 사실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유대인 추모비와 그 관련된 박물관에 갔는데요. 추모공원은 되게 삭막하고 무서웠고 엄숙하고 그 장소 자체가 홀로코스트를 묵묵하게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아래 박물관에 왜 살아가야 할지 모르고 또 희망은 없다라는 내용의 유대인의 편지는 제가 가끔 꾸는 악몽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탈출에 희망이 없고 이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악몽이었는데 이걸 실제로 살아간 유대인들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장애인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기념비도 이들도 위로를 얻기를 또 우리 사회에서 아픔으로 신음하는 일도 기억하고 위로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유럽처럼 우리도 거리에서 또 활동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자연스럽게 더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브란덴부르크 문과 이제 독일 국가의회 의사당입니다. 이제 브란덴부르크 문은 독일 정신의 상징입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그 앞에 완전히 막혀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유로 2024 결승 응원전 준비를 위해서 막아놨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자체가 저는 이것이 독일 정신을 상징하다는 걸 굉장히 단적으로 드러내는 그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뭔가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요. 그다음에 이제 독일 국가의회 이사당을 갔을 때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제일 옥상입니다. 그래서 옥상을 관광객 코스로 열어놨는데요. 전 이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관광객 코스가 의사당 천장 위에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의원들에게 국민들이 우리보다 위에 있고 우리는 그 밑에서 섬기는 리더십이다라는 것을 주지시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에 대한 신뢰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독일 베를린에 대한 간단한 이제 소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분단국에서 통일국으로 거듭난 독일에서 우리 한반도에 우리 동아시아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배움을 얻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룩셈부르크와 제네바에선 어떤 기관들을 방문했는지 소상히 말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 학생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를린에 이어서 룩셈부르크 제네바 도시 발표를 맡은 23기 이정도라고 합니다. 저는 사진 위주로 준비를 해왔는데요. 사진을 같이 보면서 제가 느꼈던 소외나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무언가를 봐야 될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룩셈부르크는 보시는 사진과 같이 고즈넉한 중세 도시와 그 다음에 뒤에 보시는 발전된 현대 건물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멋진 도시였는데요. 먼저 룩셈부르크에서 첫 번째로는 EIB를 방문했습니다. EIB는 유럽연합의 공공은행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고 유럽연합의 경제 중심지로서 룩셈부르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럭스 이노베이션을 방문했습니다. 럭스 이노베이션은 룩셈부르크 정부 기관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기술 혁신과 발전을 이루는 곳이기도 하였고 이 안에서 무엇인가 기술을 혁신하면서 다양한 문화가 접점되고 수용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럭스 이노베이션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룩셈부르크가 정말 작지만 정말 경제 강국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점이 가장 크게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룩셈부르크에서 마지막으로 방문한 도시는 룩셈부르크 외교부였습니다. 이 외교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정말 룩셈부르크 안에 다양한 문화가 존재되어 있고 그 다양성을 포용하면서 룩셈부르크가 정말 성장해 왔구나. 그리고 특히 각국의 언어를 수용하면서 유럽연합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로서 자리 잡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각 도시를 지나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단어를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베를린은 저는 기억이라는 단어가 가장 인상 깊게 떠올랐고, 유럽은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연합이라는 단어를 지금 생각해보면 혹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우리나라가 연합이라는 단어를 품을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룩셈부르크는 작지만 그 유럽의 전쟁 이후에 어떤 유럽 연합의 중심지로 자리할 수 있었지만,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는 과연 연합을 이뤘을까?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과의 통일을 마주하고 있고, 또 남한 안에서는 성별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또는 뭐 정치 성향 간의 갈등, 여러 갈등들을 마주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연합을 해야 할까요? 약간 이런 생각도 같이 머릿속에 머물면서, 룩셈부르크에선 답을 찾지 못했지만 이 답은 이후에 스위스 종교개혁을 지나면서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 답은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네바로 넘어왔습니다. 제네바에서는 다양한 국제기구들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었고, 국제기구에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세계를 향한 일들을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엔 인권최고 대표 사무소에 일하신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세계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주 업무로 하고 있었고, 유엔 산하 국제기구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제적십자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이 조형물이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와서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일본의 원폭 이후의 사진인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전쟁이나 자연재해나, 그러니까 세계 각지에서 확인될 수 있었던 그런 재난재해에 피해받는 인간들을 짓밟고 있는 그런 발을 형상화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국제적십자회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국제인도주의 기구라는 점을 박물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국제인도주의 기구인 국제적십자는 생명과 존엄성을 국제적으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고, 제네바 협약의 정신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국제적으로 인도를 지킬 수 있고 생명과 존엄성을 지키고자 노력했는지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WTO를 방문했습니다. 국제무역기구로서 국제적인 분쟁을 조절하고 관세를 조절하는 기관을 방문해서 어떻게 세계적인 무역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네바 호수에서 조명근 교무위원님 생일 파티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를 축복하면서 약간 공동체로서의 어떤 정신을 함양하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유엔을 방문했고요. 다음은 WHO를 방문해서 어떻게 국제적으로 이 보건이라는 정책이 운영되고 있는지, 특히 코로나 이후에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WHO가 어떻게 공중보건과 세계적인 인권을 증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메데어에 방문했는데요. 메데어는 국제비영리 긴급구호단체로, 메데어도 마찬가지로 비영리 단체이긴 하지만 국제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계 곳곳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기관이라는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메데어는 특히 세계적으로 인도적인 지원을 하고 어떻게 하면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을 했고요. 이곳에서는 함께 기도회도 하면서 성찬식도 가지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유럽 필드 스터디에 온 이유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다잡는 시간도 가져보았습니다. 저는 제네바를 떠나면서 사실 처음에는 스위스를 떠나면 신앙이라는 단어를 먼저 떠올랐는데,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좀 수정을 했습니다. 저는 제네바를 떠나면서 약간 이 세계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는데요. 약간 유럽을 갔다 온 다음에 서울조차 너무 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약간 우리가 서울을 떠나서 태평양을 넘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전 세계 고통받는 또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그들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겠다라는 세계적인 비전을 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질문드렸던 어떻게 우리가 연합을 이루어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세계를 품고 세계를 수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에 대한 답을 마지막 종교개혁지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는 칼뱅을 비롯하여 여러 종교개혁자들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들은 당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교황 앞에서 성경을 기준으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잘못되어 있는 점을 세계에 또는 국가에 알렸던 그들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종교개혁의 정신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또는 우리 한국 청년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와 어떻게 연합하고 세계와 어떻게 수용할지 그리고 세계를 어떻게 품을지를 고민할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건 과거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품었던 구호인 오직 성경으로라는 구절이 저는 가장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너무나 많은 가치들이 혼재되어 있고 그 가치들 가운데 혼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건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이 오직 성경으로라는 구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다른 방식을 이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위스의 여정이 여기서 끝난 줄 알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공항에 갔는데 9시경에 4시쯤 출발 예정이었던 도하행 비행기가 캔슬되었다는 그런 전광판을 보게 되었고 저는 이때도 준비하면서 이제 그때가 많이 생각이 났는데 뭔가 혼자였으면 뭔가 좀 더 짜증이 나고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 같지만 뭔가 함께해서 그 시간조차도 정말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룩셈부르크와 제네바의 여러 가지 기관들과 국제기구들을 방문하면서 참 짧은 시간이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견문이 넓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 도시에 대해서 어떤 배움들을 가졌는지를 위주로 말씀드렸다면 이제는 학생들이 필드 스터디 현장에서 어떤 느낀 것들이 있었는지 소감 위주로 듣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두 학생의 필드 스터디 간증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김우희 학생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리더십 학교 23기 김우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저는 필드 스터디를 떠나기 전에 우리 리더십 학교의 비전 기도문을 마음에 품으면서 4가지의 사랑을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통일 한국을 사랑하자. 제가 만난 사랑의 하나님과 이 4가지 사랑의 기도 제목을 하나씩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통일 한국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은 가기 전에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만큼의 그런 걸 이렇게 하지 못하는 학생이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과 또 실은 제가 저희 23기는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과 자신의 분야를 찾아서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들 반반으로 비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사실 제 직업에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받거나 제 관심사와는 상관이 없을 거라고 어쩌면 조금 소극적인 마음으로 필드 스터디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신을 벗기고 모세가 본 떨기나무와도 같은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베를린 자유대학의 이은정 교수님의 만남 가운데 우연히 동서독의 경찰 통합은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1년 전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경찰들이 먼저 모여서 훈련을 받고 같이 서로의 지역을 동독경찰, 성독경찰 한 명씩 짝을 지어서 순찰을 돌았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우리 한국이 통합하는 과정을 꿈꿔 보았습니다. 한국과 북한이 통일되기 전에 범죄가 급증하는 혼란기 그때에 우리 대한민국 경찰 한 명과 북한 경찰 한 명이 함께 북한 지역을 순찰 돌고 북한 주민을 직접 만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설레어지고 그때가 기다려졌습니다. 기대하지도 않았고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경찰 기무이로서의 떨기나무를 발견하게 해주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가슴이 벅차고 감사했습니다. 언젠가 독일에 직접 와 그 현장 가운데서 독일 경찰 제도와 역사를 보고 먼 훗날 한국과 북한이 경찰 통합하고 이제 함께 통합하는 그런 것에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직업 가운데 이제 더 찾아갈 게 없다고 생각했던 직업 가운데 새로이 하나님께서 주신 경찰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필드 스터디는 대사관부터 UN, WTO, WHO 혼자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여러 국제 기구들을 직접 방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기회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이 세워진 메데어는 각자의 본업을 하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며 구호 활동을 펼쳐 나갔습니다. 그런 메데어에서의 또 저희 직업관이 확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평생 한 직업으로 종착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메데어와 같이 내 비전을 가지고 직업을 통로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삶을 살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유럽 땅의 필드 스터디는 모세가 떨기나무를 발견했던 호렙산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통일 한국을 같이 꿈꾸며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저희 베를린 소망교회에서 또 각 현지 땅에서 저희가 함께 목소리 높여 부르던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은 우리 23기와 한국 리더십 학교를 담은 가사들이 많았습니다.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2024년은 저에게 정말 우리 한국 리더십 학교와 한 해를 열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필드 스터디 기간 동안 또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저희가 쉴 틈 없는 바쁜 일정들 가운데서도 저희 23기 한 명 한 명이 어쩜 이렇게 각자의 달란트와 강점이 가지고 빛나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시선, 주님의 사랑을 조금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구나라는 생각이 필드 스터디에서 들었습니다. 또 한국 리더십 학교에 대한 사랑이 커졌습니다. 또 우리가 이 8박 10일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감사하고 풍족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었는지를 절감했습니다. 특별히 이런 훈련 과정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의 눈물과 섬김과 헌신과 사랑이 채워졌을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함께 공부하고 있고 함께 주님을 닮으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통일 한국을 준비하고 있는 이 공동체에 들어와 있다는 게 저의 자부심이 되고 저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23기가 한국 리더십 학교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딸인 저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내 비전을 찾았을 때 이렇게 설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 떨기나무를 찾자라고 이렇게 저희끼리 구호를 외치면서 기뻐하며 기도했는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뜻을 위해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생각해보니 죄인인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사용하시려고 그 목적대로 창조를 하셨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필드 스터디에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비전을 꿈꾸고 하나님의 꿈을 같이 바라볼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찾을 수 있었고 그때가 가장 저의 행복한 순간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딸인 김우희 저 자신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7박 9일일 줄 알았던 필드 스터디가 스위스에서 비행기가 결항의 하루가 되었습니다. 피난민처럼 떠밀려온 그 호텔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시차 때문에 뭐 잊고 있었는데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한 번 더 모여가지고 주일 예배를 또 한 번 드릴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 선물로 다가왔습니다. 예배 장소가 따로 없어가지고 함께 호텔 로비에 이렇게 모여 앉아서 자그맣게 우리의 입술로 선한 능력으로라는 가사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를 때 정말 가사처럼 오늘 이 하루가 새롭고 주님이 오늘 이 하루를 선물로 주셨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엔 비행기가 어떻게 될지 저희 한치 앞도 몰랐어가지고 그럼에도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평안함을 주시고 새로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어서 설레할 수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밖에 나와서 바라보는 하늘과 구름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이야 너 이 사랑하는 공동체랑 하루 더 쉬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에게는 8박 10일의 필드 스터디가 빈틈없이 행복했습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비전으로 그리고 동역자들을 통해서 사랑을 속삭여 주시는 필드 스터디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래의 크리스천 리더로서 통일 한국의 사명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각자의 비전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주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를 더 사랑하고 이 한국 리더십 공동체를 사랑하고 통일 한국을 함께 꿈꾸며 더 사랑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며 정말 너무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우리 23기가 모든 여정을 다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거는 정말 기도와 마음으로 함께 후원해 주셨던 저희 신앙의 선배님들이 계셔서 잘 돌아올 수 있었다고 꼭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이 공동체를 위해서 눈물과 땀으로 세우신 이장로 명예교장님과 항상 아버지같이 든든한 사랑으로 가르쳐주신 임성빈 학교장님 그리고 후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시는 선배님들과 리더십 학교 이사진 교무위원님 그리고 최적의 교육을 위해서 현지에서 직접 발로 뛰어다닌 저희 스텝진 조교단님 그리고 한국에서 정말 수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의 사랑과 섬김을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값진 필드 스터디를 평안하게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 감사와 사랑을 저희도 이제 24기 후배들과 저희 동문 후배들에게 잘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우희 학생의 발표였습니다. 네, 우희 학생이 필드 스터디 현장에서 경찰로서 얻어갔던 배움들을 잘 간직하고 삶의 밑거름으로 잘 활용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비행기가 결항됐던 그 순간에 굉장히 기뻤다고 간증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 조교진들은 여러 가지 필요한 행정적인 처리를 생각하면서 너무나 막막했는데 그것이 선물로 다가갔다니 참 기쁨입니다. 네. 이어서 우리 홍원희 학생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그 필드 스터디에 대한 기대가 별로 크지 않은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필드 스터디에서 얻은 경험은 정말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어떤 주관적인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은혜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필드 스터디가 정말로 잘 준비되고 조율된 높은 수준의 교육 과정이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제 기대가 크지 않았던 이유도 필드 스터디가 정말로 내게 필요한 교육 과정인지 의심이 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KLS 정규 과정을 정말 좋아했었는데요.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일궈내는데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습득하는데 해외에서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제가 잘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요즘 인터넷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얼마든지 한국에서도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유럽 현지에 굳이 가서 배우는 건 좀 비효율적인 생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이제 제가 알게 된 것은 이 필드 스터디 과정은 단순히 해외에서 좋은 경험하고 돌아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KLS의 스피릿과 교육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과 위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필드 스터디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들은 KLS 정규 과정의 내용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정규 과정에서 들었던 교수님들의 말씀들이 회상되는 순간이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지만 저에게 개인적으로 강하게 떠올랐던 것들 몇 개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유대학에서 이은정 교수님께서 통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조동준 교수님께서 통일을 정말로 하고 싶다면 통일을 입 밖으로 뱉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나치 독재 시절이 기억이 오늘날 독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볼 때마다 전우택 교수님께서 사회의 트라우마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오늘날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어떠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빌리 브란트와 독일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윤영관 교수님, 김홍규 교수님, 김병현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오늘날 한국의 외교가 부딪히고 있는 상황들이 겹쳐서 생각이 났고, 또 그분들이 일관되게 말씀하셨던 국제사회의 지정학적 흐름은 늘 방향이 바뀌고 통제하기 어렵지만 기회가 왔을 때 잡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그분들의 가르침이 구체적인 신뢰를 보면서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KLS 정규 과정을 좀 더 성실하게 더 수강했더라면, 더 복습을 잘 해놓고 갔더라면 필드 스터디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았으리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쉬움이 좀 생겼었습니다. 또한 필드 스터디에는 글로만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브란덴부르크 문과 가까이 있는 유대인 추모비에 가서 보았던 것은 유대인 추모비뿐 아니라 그 주위에 번화한 거리에 많은 사람들, 여러 나라 대사관의 국기들, 넓은 공간 주위로 보이는 주요 기관의 건물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추모비의 위치나 규모는 그 자체로 무엇인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독일 사회가 과거에 대한 반성을 한다는 말이 더 이상 가벼운 무게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또 파독 간호사셨던 어른들께서 독일의 사회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그리고 독일인들이 자신들의 과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분들이 직접 말하는 것을 들을 때 그 눈빛과 그 표정과 제스처를 보는 것은 결코 단어에 충분히 담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KLS 정규 과정에서는 사람과 사회에 대한 주제들을 많이 배웁니다. 수업에서는 지식을 잘 전달하기 위해 강조하고 축약해서 지식 전달의 효율성을 증가시키지만, 하지만 사람과 사회에 대한 어떤 배움들은 그 전체 맥락 안으로 온전히 몰입해보지 않고서는 배울 수 없다는 것을 필드 스터디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필드 스터디에서 방문했던 기관마다 이런 경험으로 가득했습니다. 저희가 그 사회 안에 있지 않더라도 참여하러 흉내라도 내러 들어간 우리에게 그 맛을 보여주려고 준비가 되어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와 같이 시니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24기 후배님이 들어온다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 생각을 하면서 먼저 이 부분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필드 스터디는 지금까지 삶의 한 단락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공대생이어서 그런지 저는 항상 자신감 있게 추구할 수 있는 단단한 삶의 원리를 알고 그거에 기대어 사는 삶을 바라왔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와서 진지하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로 신뢰할 만한 무엇인가라는 것, 결국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이 정말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나아가게 하는 신뢰할 만한 작동하는 원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또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 공동체에서 경험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제가 회의를 가지게 된 것은 그 사랑이라는 것이 결국 이 세상에서 무력하고 패배하는 것 같은 순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누군가의 거절 앞에서,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결정적으로 죽음 앞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의 마음이나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시작한 신앙생활을 통째로 부정할 수는 없어서 계속 이런저런 것들을 시도해보고 경험해보려 했지만 이 신앙에 대한 회의감과 혼란을 정리하는 데에는 정말 많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필드 스터디에서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SED 독재 청산재단이나 자유대학 교수님들의 강연에서 반복되어서 저에게 들렸던 주제는 동독인들의 자발성이었습니다. 통일을 가능하게 한 것은 동독인들이 자유와 번영을 갈망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서독이 동독 사람들을 안타까이 여기고 시혜적으로 통일을 베풀고자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독은 동독인들의 자율성을 존중했습니다. 독일 사회가 애썼던 독재의 과거사 청산은 독일 사회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깊이 뿌리박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이미 일어난 객관적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 사건들을 정직하게 대면하도록 했을 뿐이었지만
그 진실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반응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독일 사회가 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강력한 인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스위스에서 보았던 여러 국제기구들의 한계로 보였던 것은 국제기구들이 회원국가에 대한 강제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원국가들이 이 기구에 가입했다는 것이 어느 정도 그 국가들이 이 가치에 동의했다라는 점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이 기구의 모든 노력과 결과들은 넌센스가 될 거라는 가이드의 말처럼 결국 이런 국제기구들은 국가들의 주권을 존중하는 상태에서 가치들이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국제기구들의 활동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필드 스터디에서 본 것처럼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개인에게나 사회 차원에서거나 위력에 의한 굴복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베풀어 준다는 것도 그 문제의 해결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진전은 자발성에 의해서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강력함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발성은 결코 보장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무력한 기대일 수밖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의 돌이킴을 기대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시며 무력한 죽음을 당하신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건이었음을 다시 묵상합니다. 어쩌면 이런 방식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시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하시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필드스터디에서 배운 것은 앞으로 제가 추구하는 삶의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필드스터디는 또한 KLS 23기 공동체 동기들을 더 깊게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친해지는 것이 좀 종류의 사람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 학기 동안 동기들에 대해서 알게 된 것보다 필드스터디 한 주 동안 알게 된 것이 더 많았고 한 학기 동안 마음을 연 정도보다 한 주 동안 더 많은 마음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시간들을 통해서 동기들이 정말로 KLS의 세 가지 비전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앞으로 이 스피릿을 함께 공유해갈 사람들이라는 것을 크게 체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도 상당히 즐거웠습니다. 일방적으로 영향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조금씩 닮으려고 해보는 것들을 그 안에서 경험하는 일이 무척 행복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필드 스터디에서 저희를 지도해 주셨던 조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러한 소중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KLS를 세워주시고 운영해주시고 이끌어주셨던 신앙의 어른들께 감사드립니다. KLS의 교무위원님들과 이사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임성빈 교장선생님과 이장로 명예교장선생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와 물질로 필드 스터디를 후원해 주신 여러 선배님들과 후원자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보다 먼저 신앙의 길을 앞서 가시면서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시고 그 삶의 자세가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어른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분에 저는 많은 위로를 받았고 혼란해서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홍원희 학생의 소감 발표였습니다. 네, 저 또한 작년에 학생으로 필드 스터디를 떠났을 때 필드 스터디를 가기 전과 후에 필드 스터디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달라졌던 한 사람으로서 학생들의 발표를 잘 경청하였습니다. 일주일 남짓한 짧은 시간이었지만 지금 네 학생의 발표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꼈는지 잠시 전달받으시는 시간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필드 스터디 보고 영상을 시청하실 텐데요. 우리 학생들이 밤낮 없이 열심히 편집하여서 준비한 영상 잠시 시청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사랑의 리더십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게 하소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 통일한국에 쓰임받게 하소서. 소명에 따라 공동체를 섬기며 평생 동역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불씨가 잠깐의 선포가 아니라 이젠 삶으로 실현해내는 불꽃으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We would invite these embers bestowed upon us to not just be a spark of brief declaration, but burn on into a flame that lives on through us. 우리나라 과거의 어떤 고통이라던가 아픔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하루였습니다. 제 안에 남은 키워드는 다양성 속에 포용과 화합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와서 경험해보고 하니까 이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한국에 가게 되면 한국에서도 본인을 이방인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 내 존재 자체가 좀 포용과 화합과 자유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대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좀 깊이 있는 것 같고요. 사람마다 이제 각자 부르심이 다르고 쓰임이 다르다 이런 감동을 주셔서 그걸 같이 한번 나눠봤는데 이 자리에 오니까 그걸 더 새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동적이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KLS 23기와 GLS 3기를 어떻게 쓰실지 정말 기대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후원 해주셔서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너무 잘 쉬고 잘 잤습니다. 아침밥도 너무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베를린 두 번째 날 점심.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를린 마지막 날 점심 식사 잘 먹겠습니다.
룩셈부르크에서 저녁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후원과 기도에 힘입어서 저희 매 순간 최선으로 누리고 잘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드스터디 마지막 날 마지막 식사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는 우리 23기 학생들의 합창 순서입니다. 23기 학생들이 준비한 곡은 선한 능력으로라는 곡으로, 이 곡은 디트리 보네프 목사님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에 저항하며 감옥에 수감되어서 죽음을 앞두고 작사를 했던 곡으로 우리 필드스터디 여정과 굉장히 의미가 깊은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필드스터디 현장에서 정말 많이 불렀던 곡인데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후원해 주신 분들 앞에서 합창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23기 학생들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2부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순서로는 우리 학생들이 2학기 동안 진행할 팀 프로젝트 사전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달의 시간 동안 우리 학생들이 자유주제를 바탕으로 2학기 동안 우리가 지난 한 학기 동안 배웠던 또 필드스터디 여정에서 배웠던 것들을 바탕으로 사회에 어떤 유익한 기여를 하고 각자의 삶에 선한 도전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열심히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6개의 학생들의 자유주제 프로젝트가 선정이 되었고 오늘 이사님들 앞에서 잠시 그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이다은 학생의 발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3기 이다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선교사님 후원 펀딩 프로젝트를 팀장으로 맡게 되었는데요. 제가 먼저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북중 접경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특정 나라에서 사역을 감당하신 선교사님들이 재원이 많이 필요하심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역을 이렇게 공개하시기가 어렵고 직접적으로 후원을 받기 어렵다는 상황을 접하고 나서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 리더십 학교 학생으로서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펀딩을 통해서 물질적 후원을 하는 것이 저희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고자 하는 두 번째 목적을 이루고자 합니다. 저희는 총 5명의 팀원이 모집이 되었는데요. 저는 총괄 관리자와 디자인을 맡게 되었고 박준 학생은 상품 관리, 양예슬 학생 고객 서비스, 이찬 학생은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관계로 미국에서 홍보와 홍보 컨텐츠를 담당하게 되고요. 최준탁 학생은 디자인과 마케팅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더 디테일하게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제 첫 번째는 선교사님의 사역을 공개적으로 오픈하진 않되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문제 분석 두 번째는 현재 크리스천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갖고 싶어하는 크리스천 굿즈들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두 가지를 함께 해결 방법으로 도출해 냈습니다. 첫 번째 해결 방법은 굿즈 판매를 통해서 매력적인 상품을 통해 그분들의 사역을 직접적으로 오픈하지 않더라도 선교사역 후원 정도의 정보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점으로 해결 방법을 찾았고요. 두 번째 해결 방법으로는 기독교 세책을 엄청나게 많이 드러내진 않지만 가치를 담아내서 평상시에도 사용이 가능한 굿즈를 만들어보자라는 문제 분석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저희 프로젝트는 이 시대의 필수적인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선교사님들에게 재원을 통해서 후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는 한국 리더십 학교 커뮤니티에 북중 접경 지역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고충과 어려움을 함께 기도하고 나누고 후원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해당 프로젝트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저희가 굿즈를 판매하게 될 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프로젝트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이름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논문 유랑단입니다. 유랑하다라는 뜻은 이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라는 뜻인데요. 저희가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을 대상으로 할 건데 그분들이 이제 북한에서 그리고 제3국에서 한국에서 여전히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서 공감이 가고 또 저희가 논문을 쓰려고 하는데 굉장히 유랑하듯이 논문을 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 심정을 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논문 유랑단이고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을 기억하면서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의 주제는요. 이제 잠정적인 제목을 한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한국 사회 적응 과정에 따른 남한 사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에 대한 인식이 북한에 있을 때부터 교육을 받는데요. 뭐 북한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어떻다, 나쁘다, 악이다, 적대적이다 이런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분들이 삼국과 남한으로 들어오면서 남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남한에 얼마나 적응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인식이 변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제가 출발을 했고요. 그런 적응 과정과 남한 인식 사이의 그 관계성을 좀 살펴보고자 이런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이 남한에 적응한다, 남한사에 대한 인식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북한 이탈 주민이 사는 세계가 남한이기 때문에 자기의 세계관과도 연결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며 또 적응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배경이 연구를 추진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의가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먼저 한 3가지 정도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그 논문에 중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 이탈 주민이 인식하는 남한사의 모습을 파악한다. 두 번째, 남한의 적응 과정을 탐색한다. 세 번째,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관계를 파악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관계가 될 거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그런 남한 사회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단계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뽑아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런 부정적인 남한 인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남한 사회 자체 우리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는 점을 한번 뽑아내려고 합니다. 이런 5가지의 의의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이름은 유어 프렌드입니다. 그 우울장애 등을 겪는 사람에게는 사실 전문적인 치료와 조치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늘 치료만 받고 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일상에서 일상을 같이 살아주어야 할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가족과 친구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는 장기 입원 환자나 혹은 이제 노환으로 이제 앓고 있는 사람들을 보살피는 간병인들의 정신 건강도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간병인들의 정신 건강이 또 건전해야 또 환자들의 정신 건강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러한 주변인들에 대한 관심사나 지지할 수 있는 체계, 커뮤니티들이 매우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친구 집단은 이런 우울증을 앓고 있는 친구들의 친구 집단은 자신의 건강함을 정신적 건강을 지키면서도 친구들을 돕기 위해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서 이제 판단하고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혹은 때로는 정신 건강에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거나 혹은 그 친구와의 관계를 결국 끊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20대 청년 자살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전문가로서 그 20대 우울증 환자들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은 없지만 결국 건강하고 회복 탄력성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환자에 대한 도움은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그 환자 주변인 사람들이 이거를 혼자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모두의 문제인 것을 인식하고 서로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친구를 도울 수 있을까 혹은 이 친구를 도우면서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질 때 이거를 그 혼자서 판단하지 않고 주변에 때로는 책임을 같이 지기도 하고 서로 위로하기도 하는 게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프로젝트와 유사한 시도가 한국에서는 거의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나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본인을 위해서는 많은 도움과 전문가들의 도움이 있으나 정말로 중요한 그 지지체계 주변 사람들의 정신 건강이 사실 잘 세워지고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환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만 그 결국은 이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는데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고 그것을 다 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 한국 사회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울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 저희의 관심사가 아니라 우울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의 친구들이 저희 프로젝트의 중요한 구체적인 대상이고요. 그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민들을 듣고 그 사람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필요에 맞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상담 프로그램이나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목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일단 그 설문조사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울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환경에 대한 실태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5개월과 그러니까 시간과 그 재정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단회 프로그램으로는 좀 효과성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2회의 오프라인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후 피드백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평가하고 반복 가능한 매뉴얼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혹은 주위의 경험과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많은 20대 청년들은 본인은 아니더라도 주위에서 자살을 경험했거나 혹은 한때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를 내버려뒀다가 결국 그 친구와 멀어진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정말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로 가져와야 할 발걸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빨리 발표를 하고 싶어서 순서를 좀 헷갈렸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2학기 프로젝트 팀 하모니 허브의 프로젝트 리더 23기 이온주입니다. 저희 팀은 이온주, 김다혜, 정시온 3명의 학생이 참여를 하고 있고 청소년을 위한 사회문제 토론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일단 기획하게 된 배경은 국가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한국 체류 외국인은 21년 3.79%에서 24년에는 5%를 넘어갈 전망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이주 배경의 사람들이 겪는 차별, 편견, 배제 문제가 심각하고 특히 그중에서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이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이런 사회 문제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목적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들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토론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관점을 배울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과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과 소통하여 협업하는 기회를 제공을 하여서 한국 사회 내 포용적인 문화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혹은 이주민 선교센터 등의 협업기관들을 찾아보고 현재 컨택을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프로그램 진행 순서는 일단 연사를 초청해 다양성, 포용성에 대한 강의를 듣고 토론 발표 순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인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팀 단위로 운영을 하여서 서로의 그 다양한 배경을 가진 또래 친구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주요 일정은 이제 밑에 다음과 같습니다. 8월, 9월에는 유관 기관 컨택을 하고 파트너십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11월에는 홍보와 참가자 모집을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12월에 시행을 하여 이후 평가와 보고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한국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을 하며 남은 기간 동안 저희 하모니 허브팀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패박물관이라는 프로젝트를 맡은 팀장 진은비입니다. 실패박물관은 1학기 독서 과제였던 오연호 기자의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를 읽으며 시작되었습니다. 행복지수 1위인 덴마크를 분석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실패하면 안 되는 사회이다.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창의적인 도전도 없다.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한국 청년들은 스스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충분히 고찰하지 못하고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정해진 성공만을 쫓아 살아갑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여 새로운 도전을 잘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클스를 통해 나다운 삶을 찾는 여정 중 경험하는 실패는 실패가 아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실패박물관은 개인 일상 속 다양한 실패를 전시하고 전문가 워크숍을 받으면서 그것이 나다움을 저해할 수 없음을 인지하는 그러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먼저 학교의 지원을 받아 관련 주제에 관심이 있으시고 이미 비슷한 행사를 진행하신 경험이 있는 선배 동문과 멘토로 연결되어서 그 조언과 노하우를 전수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부 기획 그리고 임팩트를 설계하고 싶고요. 그리고 온라인 박물관 운영과 오프라인 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패박물관은 도전하기 두려워하는 4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실패박물관을 통해 누구보다 저희 스스로가 나다운 삶을 더 고찰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더 도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울 프로젝트의 이정도입니다. 제가 이름을 소울이라고 정했는데요. 소울의 뜻은 Servant Leadership on You, 당신을 향한 섬기는 리더십이라는 뜻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해당되는 유가 도대체 누구냐 하면 저는 지금 우리들 학교라는 대안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봉사활동으로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는데 그 친구들 거기에는 이제 북한에서 넘어온 제3국에서 넘어온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수업을 하다 보면서 느끼는 게 과연 수업을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들이 수업에 집중을 잘하지 못하고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한국 사회에서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점들을 많이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교과 과정 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수업과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그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탈 청소년 가운데 제3국 그 중에서도 중국에서 넘어온 청소년들의 비율이 거의 70%에 육박할 정도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친구들이 적응하는데 굉장한 이제 문화적인 언어적인 어려움 때문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제의식으로 삼았던 점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의 부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그들이 이제 그들에게 한국 생활에 적응을 도와주고 함께 하는 활동을 통해서 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전달하는 동시에 그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떤 꿈을, 어떤 비전을 가질 수 있을지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활동 계획으로 잡아본 거는요, 세 가지가 있는데 더 고민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첫 번째로는 영화관을 먼저 대여해서 약간 의미 있는 한국 영화,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건 약간 봉오동 전투 같은 그런 독립운동한 그런 영화라든지 태극기 날리며 같은 한국 역사도 배울 수 있고 약간 한국의 문화도 체험할 수 있고 대신 한국어가 약하기 때문에 밑에 중국어 자막을 달면서 약간 그런 영화를 같이 관람하고 또는 이제 한국 전통 음식을 같이 만들어 보거나 아니면 요즘에 유행하는 뭐 달고나 커피 같은 그런 밈화되는 그런 어떤 유행되는 그런 한국 음식을 같이 만들어 보면서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동시에 약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약간 좀 더 힘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익 있게 보고 있긴 한데 통일부나 외교부에서 진행하는 공모전을 이제 같이 참여하는 활동을 기획을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갔던 어떤 그런 활동의 경향성이 우리는 선생이고 약간 그들은 학생으로서 위계관계가 있었다면 그게 아니라 하나의 목표를 설정해서 같이 뭔가를 해가면서 동등한 위치에서 뭔가를 해가면 좀 더 유대감이 많이 생기고 그 유대감을 바탕으로 좀 더 한국에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는 저희 팀 안에서 이제 그들에 대한 시야를 넓히기 위해서 관련된 논문이나 신문 또는 뭐 연구 서적을 함께 읽거나 그들에 관한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고 의견을 공유하는 활동 이 총 3가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는 제가 준비하다가 보다 보니까 하이데거라는 분이 경계에는 무언가 끝나는 지점이 아니라 무언가가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경계에 있잖아요. 우리가 경계에 다가가면서 뭔가 경계에 있으면서 가질 수 있는 어떤 특수성이 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특수성을 이용한다면 그들과 같이 한다면 뭔가 한반도의 통일이라든지 이후 훗날 디아스포라의 통합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학생들이 자유주제를 바탕으로 이 학기에 진행할 6가지의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를 들으셨습니다. 이 외에도 학교에서 지정한 3개의 프로젝트가 더 있습니다. 하나씩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매년 있어왔던 입학 홍보팀입니다.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내년에 입학할 리더십 학교 24기 학생들을 모집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텐데요. 관련해서 예비 지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11월 첫째 주로 예정되어 있는 입학 설명회까지 잘 치르도록 우리 학생들이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관련해서 필요한 준비를 가장 최일선에서 하면서 섬김을 진행할 우리 학생들이 일부가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는 대한민국 교육봉사단 시드스쿨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교육봉사단은 잘 아시다시피 리더십 학교 8기, 9기 동문들을 필두로 시작되었던 단체입니다. 해당 단체에서 다문화 학생들 또한 북한 이탈 청소년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봉사를 제공하는 시드스쿨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업에 또한 일부 학생들이 참여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퍼져 있는 여러 가지 다문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북한 이탈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학교들이 있는데 해당 학교에 멘토로서 파견이 되어서 학생들과 정서적으로 교감을 하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자원봉사자로 지원한 학생들이 일부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신앙과 AI에 대한 프로젝트입니다. AI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이 AI를 어떻게 도덕적인 범주 안에서 문명의 이기로서 잘 사용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주로 생각하는 것이 교육 불평등 해소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과 또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비교해 봤을 때 교육적 인프라가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조금 더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AI를 바탕으로 조금 더 잘 훈련을 시켜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방에 있는 학생들에게 이 AI를 좋은 스승으로 제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진로 상담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교육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해당 프로젝트에도 우리 23기 일부 학생들이 참여해서 함께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해서 학생들이 제안했던 6가지 프로젝트와 학교 측에서 지정한 3개의 프로젝트를 말씀드렸습니다. 리더십 학교 2학기는 이제 팀 프로젝트 위주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모이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최종 발표를 내년도 23기 졸업식 때 하면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게 될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까지 리더십 코리아 2024년 유럽 필드 스터디 보고회와 프로젝트 발대식에 준비된 모든 순서는 마쳐졌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해 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비전 기도문 낭독하시고 임성민 학교장님의 기도로서 모든 시계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어나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사랑의 리더십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게 하소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 통일 한국에 쓰임 받게 하소서. 소명에 따라 공동체를 섬기며 평생 동역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필드 스터디 보고회로 모였기 때문에 보고만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피드백과 교제가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점심시간을 마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부족했던 우리의 교제와 피드백들을 충분히 나눠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에게 이렇게 귀한 기회 주셔서 저희가 거저받은 것들, 주님께로부터 거저받은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세대를 아울러, 교회를 아울러, 전공을 아울러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선물임을 깨닫고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마음을, 사랑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 23기들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과 또 나누려 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런 꿈을 꾸지만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역시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힘 주셔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세심하신 사랑과 이 은혜와 이 사랑이 바로 오늘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그간의 교육에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신실한 딸과 아들 되기를 다짐하는 리더십 23기 머리 위에와 남은 과제들 위에 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로써 준비된 모든 시계 순서가 끝났습니다. 점심 식사 안내를 드리기 전에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단체 사진을 먼저 촬영할 예정인데요. 우리 23기 학생들은 이 단상 맨 위에 서주시고 나머지 내빈분들께서는 단상 아래쪽에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